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아, 화면 다 크게 실행하셨습니다. 다른 통함수 열기 아니면 파일의 열기 이미 열어두신 분들은 찾아보기 ITQ 폴더 아래에 엑셀 기능 ITQ 파일 여시고. 자, 시트 이름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자, 교재는 좀 이따 펼칩시다.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테이블을 한글로 번역하면 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피벗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쉽게 요약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뭘 이용하냐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설명드렸죠.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표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는 작업이 아니라 필드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요약 집계라는 건 뭐 앞에서 우리 부분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셨다시피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뭔 일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런 표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 이런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코드가 몇 개쯤 있다고요? 100만 개쯤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부서명, 자, 그러면 부서명을 찾아보니까 영업부, 생산부, 기획부, 뭐 격리부 이런 게 있네요. 아, 여러분 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자, 그다음에 직급도 보니까 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녀석의 의미는 뭐뭐별이란 게 뭐 같은 것들이 묻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조건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영업부라는 조건, 부장의 조건. 그러니까 별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값을 한 번 표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자료, 예를 들어 같은 자료를 뭐 이렇게 묶었을 때 그 값은 딱 한 번만 표시하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건 조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 필터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값들은. 그럼 이 두 조건에 맞는 뭐 레코드를 뽑아서 예를 찾았자 이제 레코드 두 개였습니다. 그럼 두 개에 대해서 세 개였다고 하면 그게 기본급 합선 이렇게 다 더하면 되죠. 800만, 830만이라고 여기 적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내가 이런 작업을 몇 번 해야 된다고요? 4, 4, 16, 16번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과연 항목이 자 레코드가 100개쯤, 100만 개쯤 된다면 내가 작업해야 될 게 16개만 나올까요? 더 많이 나오겠죠. 조건이라는 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요약 집계를 만든다는 게, 집계표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기능을 우리는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지울게요, 이제. 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엑셀상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런 테이블을, 이런 표를 만들겠다.
자, 만드는 기능은 삽입의 피벗 테이블. 자, 분자 피벗 테이블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보류 잠깐 물음표. 네, 그러면 어쨌든 표를 집계표 요약표를 만든다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으니 이런 작업 요약 집계 작업을 하려면 뭐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적인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표나 범위, 셀 범위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겠다. 아, 참고로 여기서 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표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그다음 이런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이런 이제 표에 대한 결과물, 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표 자체를 넣어야 될 위치는 어디냐? 뭐 깨끗한 워크시트에 뭐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 이런 시트들이 있겠죠. 이 중에 뭐 골라서 나타내는데 지금은 현재 워크시트, 현재 시트인 피벗 테이블에 나타내도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저 같은 위치를 선택합시다. I3셀 그리고 확인. 아, 조금 뭐 못 따라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시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용어만 좀 잘 익히세요. 우리 차트 시간에 뭐 물론 차트를 엑셀에서 한 건 아니지만 차트 시간에 뭐 구성요소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사항별 탭은 아시죠? 이 사항별 탭이 있는 곳에 셀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는 이 기능이 있는 곳을 벗어나면 이렇게 사라진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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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다음 오른쪽에 나타나는 여기를 우리는 작업창이라는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이라고 해서 필드 목록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건 사항별 탭인 분석 탭에 가시면 표시라고 하는 부분에 필드 목록 클릭, 클릭, 클릭. 여기를 통해서 표시 숨기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이블 표니까 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돼. 그 어떻게 하냐고 밑에 보시면 아래 영역 사이에 필드를 끌어 놓습니다. 그 아래 영역에 필터 영역, 열 영역, 행 영역, 감 영역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근데 방금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작업이 다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래 영역에 필드를 끌어 놓는데 여기 부서명부터 점점점점점점점 성과급까지. 그러면 여기에 원본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필드명을 끌어다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서명 필드를 클릭 드래그 끌어다 놓는 건 클릭 앤 드래그를 이야기합니다. 마우스 동작. 그러면 초록색 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배치. 그러면 고유값이 직급 필드에 있는 잠깐만요. 부서명 필드에 있는 고유값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고유값, 중복값 용어 아시죠? 같은 데이터가 2번 이상 있다. 중복값이라고 그러고 단독적으로 한 번만 보인다. 또 고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열 영역에 직급 필드를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다음 그럼 이게 이제 자 고유값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뭐 열행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를 열행 레이블 여기를 열 레이블 구조라고. 그럼 이게 이제 조건 역할을 하고 여기다 이제 요약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약값도 필드명이 와야 되겠죠. 그럼 기본급 필드 학계를 그냥 기본급 필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면 기본고 필드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숫자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숫자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나타낼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합계 정보를 나타낸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평균도 나타내고 싶은데 예,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쨌든 표라고 하는 집계 요약표가 다 만들어진 거죠. 아주 수월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필드만 갖다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피벗이라는 용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필트라고 하는 구조는 뭐냐? 영역은. 자,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현재 여기라고 판단되고 있겠죠, 여러분들. 예?
자, 만일에 성별 필드를 필트에 일단 가져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구조가 여기 생기거든요. 이때는 피벗 테이블 위치가 어디죠? 여기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그 이유는 곧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필트에 필드가 있든 없든 자, 빼버린다. 클릭 드래그 위로 이렇게 X 표시가 나타납니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있으면 필터 영역에 필드가 있으면 여기 필터가 없으면 여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필터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별 필드를 여기다 배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아마 레코드가 한 20개쯤 될 겁니다. 20개쯤. 전체 레코드 개수가 20개쯤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자, 여기 직접 구조에 직접 찾아갈게요.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자동 필터와 비슷한 구조죠. 남, 여. 그러면 남인데 모두 조건임 조건. 필터니까 걸러낸다. 남인 레코드를 뽑아서 하긴 20개 중에 남인 레코드를 뽑아서 아마 그게 한 15개쯤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바꿔볼까요? 조건을 여로. 그럼 여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여인 레코드를 뽑아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조 바뀌는 거 확인하셨죠, 방금? 그럼 여기서 내가 조건 없이 모두 하시면 모든 조건이니까 뭐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로 표현을 바꿔도 되겠죠. 확인 하면 이렇게 20개의 레코드 가지고 피벗 테이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시작이 지금 여기라고요. 자, 그다음 피벗 테이블의 위치가 잘못될 수도 있을까? 아, 그럼 좀 이따 합시다. 문제에서 합시다. 자, 그다음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를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각각의 필드에는 방금 보셨지만,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를 한 개만 배치할 수도 있고,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또 한 개 이상의 필드를 배치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필요에 따라 구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필드를 옮겨서 구조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그래서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이제 표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많이 작업해서 그 표라고 하는 건 한 번 틀을 딱 잡아놓으면 구조를 바꿀 수 없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정적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가 쉽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구조의 형태의 표를 우리는 동적인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적인 표. 정적 동적이라는 표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런 피벗 테이블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피벗 동적으로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배치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각각 영역에 한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 감 영역에는 필드 하나만 감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필드 하나만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개 이상이 배치가 되고 왜 요약표를 만드는 거니까 상표 생각해보면 여기 한 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없으면 안 되겠죠. 요약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그다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필드를 하나 추가할게요. 야근 수당 필드를 이렇게 배치하면 감 영역에 자 원본에 가보시면 숫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계라는 값이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한 기자, 감 영역의 필드가 한 개일 때는 배치가 여기 나타나지만 두 개 이상이 되면 자, 하나 빼버릴게요. 처음에 여기 있었거든요. 이름표가 합계 기본급식. 그런데 여기 다시 배치를 하니까 이름표가 어디로? 여기로 와버렸죠. 이름표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감 영역에 있는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이것도 하나의 구조입니다. 시그마, 요거 시그마라고 읽을게요.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도 필요에 따라서 구조이기 때문에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다음 내가 보고 싶은 게 학계만 보고 싶다고요? 아니요. 다른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학계 야근 수당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그리고 자 이게 값 필드 설정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값 요약 기준에 보시면 계산 유형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쓰겠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다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성명 필드를 감명에게 한번 배치해 볼까요? 성명 필드는 아마 문자죠. 이렇게 문자 데이터죠. 배치를 하면 합계값 구할 수 있어요? 에? 평균값 구할 수 있냐고요? 성명 필드 가지고. 뭘 고민합니까? 무조건 안 되죠. 어떻게 저, 저 왜 지금 뒤통수 잡고 싶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 합계를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자 데이터 가지고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뭘 고민을 해요, 그걸. 방금 표정하는 고민이 분명히 역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을 왜 엑셀이 어렵다 어디 가서 제발 엑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자, 엑셀을 달려면 미천이 필요한데 그 미천이 내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잊어버렸어, 뭐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채워 넣읍시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딱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자, 교재는 95페이지고요. 아, 제가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배우시다가 도중에 포기하시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너무 저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 자, IT 키퍼드 챕터 9 피벗 테이블. 예. 예. 자, 피벗 테이블. 자,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 자, 이게 3작업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3작업. 자, 문제 읽겠습니다. 93페이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B2셀로부터 표시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의 피벗 테이블 작업. 자, 피벗 테이블은 방금 뭘 이용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들 중에 자, 앞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가져가야 될 것이냐, 뭐 이만큼 가져가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요건 원래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고 계산에 의한 데이터고요. 여기도 계산에 의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요만큼입니다. 원본.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 자, 원본 자료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 삽입의 표 피벗 테이블. 일단 총 3번 할 겁니다. 그 중에 한두 번은 잘 따라오세요.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이제 뭔지 아시죠? 구조가.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선택하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아니요. 현재 워크시트 아니고요.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제3작업 시트의 자 어디로부터? B셀로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문제는 B2라고 했지만, B2부터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거기서부터 적용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는 어디라고요? 제 얼굴 보면 안 되고, 교재를 사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피벗 테이블이. B4세부터 시작. 주의하세요. B4입니다, B4.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화면 보세요. 자, 만일에 실수로, 잠깐만,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림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보시면 분류, 판매, 생산지별, 브랜드 개수와 수입 단가 평균을 구하시오. 자, 요 내용과 그림을 출력 형태, 결과물을 이용하여 배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10초만요. 자, 분류라는 필드가 필트에 있고요. 배치, 분류. 그 다음에 핵 레이블에는 뭐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만 봐가지고는.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는 프랑스, 미국, 칠레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생산지가 되겠네요. 그럼 원본에 가보세요. 이게 칠레, 미국, 이탈리아 이게 생산지죠? 네? 그럼 생산지 필드를 열에다 배치하면 되겠죠. 넣어보고 아니면 빼버리던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브랜드 개수, 브랜드 필드를 감영역에 배치. 개수 값이 나오네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수입 단가의 평균은 수입 단가라는 필드명이 있어요. 수입 단가 단위 필드를 단위 달러 이걸 이야기하나 보군요. 자, 배치합니다. 일단. 여기를 이야기하나 봅니다. 이건 이제 한두 번 하시고 나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자, 그리고 목록, 이름이 틀린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합계가 아니고 뭐죠? 평균이죠. 그래서 바로 바꿉니다. 값 필드 설정의 필드 유형의 계산 유형 평균 확인. 자, 잠깐만요. 그러면 행에는 도대체 뭐가 입력되냐고. 자, 보세요. 분류, 판매, 생산지별, 브랜드 개수, 수입 단가의 평균. 그럼 뭐가 빠졌죠, 지금? 판매 빠졌어요. 분류, 생산지, 판매 빠졌네요. 별이란 건 조건이니까 위에 것도 여기도 자, 화면 보세요. 여기도 조건. 열 레이블도 조건. 그럼 행 레이블도 조건. 뭐가 빠졌다고요? 문제 내용을 보시면 조건에 보시면 판매라는 게 빠졌잖아요. 판매. 그럼 판매 필드가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행. 물론 지금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보일 거라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오늘 다 하고 나면. 자, 그다음 작업의 단위가 자, 그다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출력 형태 다른데 다르죠, 당연히. 왜? 출력 형태는 주어진 조건을 다 풀이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나오는 결과물이니까. 우린 지금 중간 과정에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매를 그룹하여 하고. 자, 판매가 여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를 그룹한다는데 아까 데이터베이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작업을 하려면 해당 필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분석 탭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분석 탭을 가보시면 활성 필드라는 그룹 이름이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 보면 활성 필드라는 용어가 보일 건데 이걸 선택 필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단위가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피벗 테이블 상에 이메일 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능의 원리를 잘 아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니까 필드 단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해야 될 필드가 뭐라고요? 판매 필드인 것 확인하시고, 그 다음 그룹이라는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그룹.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숫자 필드 또는 날짜 데이터로 구성된 필드를 그룹화합니다. 클릭하시면 시작 끝값은 이 필드상에 있는 최소값, 시작값, 끝값, 최대값을 이야기하고 자동으로 인식, 시작 끝값. 예? 그다음 그러면 내가 이 값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시작값이 얼마냐면 250입니다. 예? 250이라고 160이 아니고 예? 그러면 250이 시작값입니다. 우리 그 문제에 의하면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있는 단위가 1205가 아니고 1000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다음 자 그룹화 시키는 묶는 단위는 어떻게 되냐고 거기 보시면 이 값을 묶은 단위가 얼마죠? 값의 간격이 250 단위로 묶은 거 보이세요? 네? 그게 묶는 그룹 단위라고 묶는 단위 묶을 수 있는 단위 250 100씩 묶은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250부터 뭐 500, 뭐 이런 식이란 이야기죠. 250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99 이렇게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250을 벗어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다음 1000을 또 벗어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출력 형태처럼 처리한다고 확인하십니다. 출력 형태처럼 처리한다고요. 됐습니까? 원래 시작과 끝값은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 데이터는 이걸 벗어나는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또는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자, 레이블이라는 게 여기가 열 레이블, 여기가 행 레이블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수 브랜드, 지금 제가 여기 선택하는 개수 브랜드 평균 수입 단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없어져 버렸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요건 누구 데이터죠? 요 두 개는? 미국 데이터죠. 요 두 데이터는 누구 거죠? 이탈리아, 여기는 칠레, 여기는 프랑스. 그러면 요 미국이라는 요 글자 단어가 이게 가운데쯤 와 있는 게 더 보기 좋죠. 의미 전달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이탈리아가 여기쯤 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건 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셀에 미국이 가운데 온다. 이게 무슨 기능입니까? 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하나하나씩 하셔도 되지만,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몇 번? 네 번.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목이 100만, 레코더 100만 개쯤 되면 이런 항목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일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 분석에 피벗 테이블의 옵션. 딱 문제 틀이 딱 완전히 정해져 있다고요. 자,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을 보면 레이아웃 및 서식의 레이아웃,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또는 가운데 맞춤. 체크. 그러면 요건 두 개니까 합쳐져서 여기 표시가 될 거고요. 요건 지금 한 개, 여기도 레이블이잖아요. 행 레이블. 여기는 이제 셀이 하나씩밖에 없죠.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거 아마 합쳐질 셀은 없을 것 같고 데이터는 가운데 맞춰질 겁니다. 출력 형태처럼. 이거 안 가죠? 안 가면 이걸 가는데 왜 안 가지? 뭐 어쨌든 안 가면 나중에 수동으로 하셔야죠. 자, 그다음 어, 생산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빈셀은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맨 앞에 프랑스, 미국, 칠레, 이탈리아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이 순서가 예? 이 순서가 그 교재에 있는 출력 형 우리 거하고 지금 문제에 있는 출력 형태와 맞춰 보셔야죠.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게 오름차순이냐고요. 출력 형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오름차순이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컴퓨터의 방향은 왼쪽부터 오른쪽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 보면 되지 않아요? 이게 오름차순 맞아요? 내림차순이에요, 그런다고? 에? 마지막 내가 웬만하면 점수를 크게 안 하려고 했더니 계속 하게 만드는군요. 아니, 사전에 등록시켜 놓으면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돼, 이렇게 입력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지금 순서잖아요, 이게. 그럼 저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프랑스가 맨 앞에 있다면 프랑스 항목을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뭐 많은 도형 작업들, 그림 작업들 해보셨죠? 저 십자 포인트 역할이 뭡니까? 저 십자 포인트 역할이 뭐냐고요? 이동, 이동. 그러면 통째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 방법으로 옮깁니다. 미국, 칠레, 아니면 이탈리아를 뒤로 보내든 칠레를 앞으로 보내든 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일단 빈 셀은 자 여기 빈 셀이라는 건 여기 이야기입니다. 비어 있는 셀 여기. 자, 왜 이런 빈 셀이 존재하죠? 음? 이런 빈 셀이 존재하는 이유, 또 문제 푸는데 또 관심 있고 정말 근본을 물어보는데 거기에는 대답을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수업 마칠 때까지 역시 안 바뀌죠. 수업 태도는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그 방식은 그냥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 왜 값이 없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응? 이게 조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 역할을 하는 녀석의 레코드가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데이터베이스니까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표가 이제 기는데 자리수에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눈길 따라가다 보면 이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이제 큰 표를 만들 때 이런 걸 실수할까 봐 보통 대시를 넣어두거나 비어 있는 셀에 별 표시를 세 개씩 뭐 이렇게 해두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어디 문서상에서 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뭐 없다 그러면 문서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시겠죠. 경험이 없으시겠죠. 그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뭐 문서 작업을 문서를 많이 보셨다면 아마 그런 꼴을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형태를. 그래서 그건 어디서 작업하면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분석에 피벗 테이블의 옵션 다시 옵션에 갑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및 서식에 빈 셀 표시 보이세요? 비어 있는 셀에 특정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겠다. 우리 교재에서는 별 표시. 확인. 그 다음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자 요건 제가 구조를 아까 잠깐 이야기를 안 했군요. 자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봅니다. 가로 방향, 행방향입니다. 행방향에 대해서 행방향에 대해서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영역을 행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행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요 영역을 행의 총합계 이 구조를. 그 다음 세로 방향의 데이터에 대한 합계 이렇게 여기를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열의 총합계.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크게 다룰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뭐 크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원래 디자인은 어떤 모습들을 다루는 겁니다. 뭐 표시 숨기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외에 나머지 기능은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나오는 기능이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4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셨던 내용. 그래서 지금은 이 녀석이 표시 숨기기라고 했으니까 행의 총합계를 지운다는 건 이 녀석을 이 내용을 표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표시 숨기기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 그래서 찾아봅니다. 이제. 아, 총합계라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레이아웃에. 그리고 행의 총합계 해제 하면 이렇게 행과 열의 총합계가 다 숨기기.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탭에 총합계에 행열 총합계 설정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여기만 표시 설정.
그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럼 열의 총합계 쪽만 표시. 그러면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는 지운다고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열의 총합계만 표시 설정. 그러면 총합계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 자, 다른 점이 뭐가 있죠? 다른 점. 이게 왜 안 가있는지. 다른 점 찾았어요? 전체 이 자료가 이만큼의 자료가 가운데 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런 거 뭐 말하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가 몇 개짜리까지 있죠? 전체적으로 없죠? 예? 소수점 자릿수가 없잖아요. 그럼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박스가 나와버리네. 잠깐만요. 취소.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소수점이죠? 잠깐만요. 어? 왜? 자, 잠깐만. 요 숫자 부분에 숫자가 나와 있는 요 영역만 따로 선택하시고 안 되네. 하나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자, 제 따라오세요. 자, 작업 단위가 뭐라고요? 응? 필드 단위. 그래서 분수에 선택되어 있는 개수, 브랜드, 필드 설정, 그리고 표시 형식, 표시 형식. 우리 이거 표시 형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수정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숫자에 소수점 자릿수 없어. 이렇게 확인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입 단가 여기 지금 소수점 자릿수 안 맞잖아요. 자, 필드에 대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필드 선택,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이건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그 다음 소수점 자릿수 없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이 명확한가요? 이거 명확하지 않군요. 체크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소수점 자릿수 0만 확인하고 나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택, 해당 필드 선택, 평균 수입 단가,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필드 설정.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기능. 그거 값의 형태를 바꾸겠다. 표시 형식. 그리고 소점 몇째 짜리까지? 첫째 짜리까지. 확인, 확인. 앞에 거는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요게 답니다. 요게. 자, 저장.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유형 01 문제. 파일 여시고, 교재 100페이지. 자, 편집 사용 단추 눌러주시고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문제 내용 똑같습니다. 제3작업 시트에 B 셀러부터 표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은 피부테로 작업하시오. 자, 그러면 B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월 임대료 입력하는 것까지. 요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입력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여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식 계산 하실 거거든요. 비워두시고.
복사. 자, 제3자급 시트 선택하시고. 자, 제3자급 시트 선택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복사. 제3작업 선택 B2셀로부터. 자, 실수로 그림을 안 보고 실수하셨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제1작업 선택하시고 이 자료로 피벗 테이블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면 삽입에 피벗 테이블. 분석할 데이터 이상하게 없이 선택하셨고 기존 워크시트 위치 명단에 커서 넣으시고 제3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실수로 그림을 자 익숙치 않아 가지고 그림을 잘못 보고 B2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응? B2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확인.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업, 자 그림을 보시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필터 구조 기억나시죠? 구조 요신다 업종 이 필드가 필터에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필터가 어디고 B가 아니고 A 여기로 옮겨간 거 보이세요? 예? 그래서 자 앞에 보세요. 분석 도구 자 테이블 분석에 가십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에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벗 테이블 이동. 시험에는 이거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위치를 잘못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이동을 이용하여 시작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제서야 이제 잘못된 걸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옮겨서 나가시면 됩니다. B4셀. 그리고 확인. 그 다음, 입주 1이 필요하고요. 입주 1 행에다가 배치. 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월 임대료 열.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 업체 필드명. 신경 쓰지 마세요. 모양은 값, 뭐 개수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보증금, 합.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그게 이제 가로 1번 약입니다. 업종, 입주일, 월 임대료에 따른 이 세 가지 필드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업종, 월 임대료, 입주일. 거기 다 나와 있죠? 문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에 따른 입주 업체의 개수, 합계 보증금, 보증금 합계 맞죠 이제? 여기까지 형태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 그럼 2번 갑니다. 입주일과 월 임대료를 거듭하고 자 입주일 입주일 자 이게 입주일이 아닌데 여기 선택합니다. 일단 이게 왜 입주일이 아닌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게 아마 여러분 생각에 입주일 원본 자료 입주일은 지금 연월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표시 형식이 이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날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화면에 나타나는 꼴이 바뀌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바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날짜의 기본은 요거잖아요. 요게 요렇게 꼴로 바뀌었죠. 그러면 표시 형식 기능입니다.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구성이 되다고 연월일로 구성이 되고 여기 연월일로 나와 있는데 연만 나왔다는 건 같은 연도끼리 묶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앞 우리 주어진 출력 형태와 같지 않느냐? 모양이 약간 좀 틀립니다. 자, 분석에 가셔서 활성 필드 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도입니다. 연도를 그룹 해제하시고요. 그룹 해제. 이게 2016 버전부터 날짜가 연도로 직접적으로 나오게끔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룹 해제하시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룹 해제. 됐습니까? 원래 날짜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원본에. 이걸 다시 날짜 필드에 날짜 데이터에 그룹 필드를 만들겠다. 그룹.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월 단위로 자 시작과 끝값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선택사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로 나타낸다는 거고
우린 지금 뭐만? 연도만으로 할 겁니다. 연도만. 확인. 다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도 배치되셨죠? 자, 그 다음. 열 레이블 쪽에 셀 포인터 주시면 활성 필드, 선택 필드, 월 임대료. 아까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그룹하는 거 보셨잖아요. 250 단위 묶는 거. 자, 오른쪽에 그룹 필드. 자, 최소값이 얼마? 문제? 이제 눈에 좀 보이세요? 자, 어찌됐든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200만이죠. 200만. 그 다음에 끝값은 500만. 물론 여기에 200만 이하의 값도 원본에 보면 200만 이하의 값도 있고 200만 다 200만 이하의 값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선그 다음에 값의 간격을 보면 150만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만이라고 했네. 200만, 500만, 150만.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있는 200만보다 적은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동호 방향을 표시를 했어요. 앞에서 보셨죠?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기본 구조 다 맞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레이블은 여기도 레이블이고 여기도 레이블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셀 병합부 가운데 맞춤. 자, 분석의 옵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또는 가운데 맞춤 체크 확인. 이렇게 위치가 이동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있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입주일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입주일 2017년, 2018년, 2019 맞네요.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되고 수정할 거 없네요. 빈셀은 별 표시하세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는 레코드. 계산이 안 되어지니까 옵션 그리고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 비어 있는 셀에 대해서 특정 기호나 문자로 표시하겠다. 확인. 자,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즉 행의 총합계는 지운다는 건 이 부분을 표시하지 않겠다.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반대급부로.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작성하시오. 자,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어디 있죠? 자, 일단 여기가 전체 자료가 가운데 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여기는 가운데가 아니네요. 그러면 뭐 드문드문 선택하시면 되죠. 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만 가운데라고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자 여기는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뭐죠? 일단 가운데 전체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게 별 표시가 가운데 갈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합계 보증금 필드잖아요. 예, 지금 단위가 합계 단위가 붙은 거 보이세요? 예? 합계 단위가. 그리고 셀 앞쪽에 붙어 있죠? 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필드, 선택 필드, 활성 필드인 거, 보증금 필드인 거 확인하시고 필드 설정, 표시 형식,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게 통화나 회계가 있는데 회계가 화폐 단위가 셀 앞쪽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호가 이런 기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자, 한번 다른 점 있어요? 다 맞아요, 이제? 출력 형태와 같게 작성하라. 뭐 다른 점 있어요? 찾았습니까? 어디가 틀리죠?
이거 틀린 거 보이세요? 예? 찾았습니까? 이거 틀린 거? 저 자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월 임대료 입주일이잖아요. 출력해 보면. 그게 필드명이었죠. 자, 그래서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 압축 형식 클릭, 그다음에 개요 형식 클릭, 테이블 형식 클릭 하시면 뭐죠? 개요 형식으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월 임대료 입주일이라는 필드명이 나오고 요 월 임대료에 있는 요 값의 간격들이 일정하게 다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개요 형식. 하면 필드명이 나옵니다. 테이블 형식은 아니잖아요. 해보시면. 저장. 네, 잠깐 쉬었다가 42분부터 진행할게요.